면접을 합격하기 전까지 몇 번을 봤냐면 한 7번? 8번? 이렇게 다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면접의 본질. 아, 면접은 오늘은 면접에서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획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2가지가 있죠. 뭘까요? 1번 기획력, 2번 가장 중요한 소통 능력. 이 소통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냐? 면접 볼 때죠.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내 머리와 뇌가 따로 놀고 면접관 앞에서 아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입 밖으로 이미 나가고 있는 그런 경험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필승 방법에 대해서, 면접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면접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면접관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가르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2번째, 예술경영 전공 조교로 근무 경험이 2년.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어요.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다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었다. 확실히 있었다. 이게 나중에 사람들을 하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은 한 2초 정도만 딱 지나면은 아, 저 사람 붙겠다, 떨어지겠다, 이게 좀 딱 보이거든요. 면접 시즌이잖아요. 이제 입사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입시생들 분들 또 수시 입시를 또 앞두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1번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 이걸 2갈씩이라고 하죠. 2갈씩. 많은 기획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결론이 아니라 뭐부터 얘기해요? 과정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시대에 따라서 말하기의 방법도 있고요, 글쓰기의 방법이 다 달라져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그 과정보다는 결론에 조금 더 빨리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곳 자체가 제한 시간이 이제 뭐 4분인 경우도 있고요. 많아봐야 10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냐? 절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를 콘텐츠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후에 부연 설명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교로 있으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아,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들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너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왜 지원했냐 했을 때 아, 제가요 뭐 학교에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요 뭐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어버버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5분이란 제한 시간 안에서 그 설명하고 장황한 시간으로만 뭐 한 3, 4분 까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패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2번째, 답변보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 사이에 보통 어떤 주제가 나와요? 식사 메뉴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질문해요? 뭐 오늘 점심 먹었니? 라고 질문을 했다 칩시다. 했다 치면은 여기서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응, 먹었어. 최악의 답변이에요. 자, 연애 고수들은 뭘 하냐? 내가 하는 이야기에 여지를 줍니다. 여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지. 여기 핵심은 뭐다? 여지를 줘야 된다. 여지. 메뉴를 흘려줘야죠. 썸녀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가 끊기지 않아야 돼요. 응, 먹었어라고 대답했을 때의 경우에는 아, 진짜? 뭐 이러고 끝날 수 있겠죠? 만약에 성격이 좋은 친구라면은 뭐 먹었는데? 라고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진짜 대화를 잘하려면은 응, 먹었어. 나 치킨 먹었어. 치킨 먹었는데 아, 내가 BBQ를 먹었어. 근데 BBQ가 진짜 맛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치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식사 메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 치킨이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킨을 얹어주게 되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치킨으로 흘러간다. 그 중에서도 뭐야? BBQ로 흘러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진짜 꿀팁인데, 다음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실전 예시 뭐가 있을까요? 왜 이 학교에 지원했어? 사실상 무조건 단골 질문이죠. 무조건 면접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실기 위주의 프로세스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 이거는 학교에 대한 특성이에요. 학교에 대한 특성. 근데 제가 아까 뭘 하라 그랬어요? 대화를 잘하려면 질문을 유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 대한 여지를 흘려야 된다. 나에 대한 여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사람이 면접에서의 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 교수님과 썸을 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교수님과 썸을 타셔야 돼요. 그 순간 꼬신다 생각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어서 왔어요. 왔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뭐 공연 뭐 알바를 해봤다.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더 쌓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래요? 어떤 공연 기획 알바를 해봤어? 혹은 뭐 어떤 공연을 좋아하는데? 평소에 공연 좋아해?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을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의 썸녀를 꼬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매력을 아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매력을 알고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정해야 된다. 정한다기보다 발견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이야기로 하고 싶어. 난 이 이야기를 진짜 매력적인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을 내가 크게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라기보다 어떻게 해요? 월 매출을 전년 대비 120% 상승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술경영적으로 풀어보자면 저는 축제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축제를 너무 좋아해서 전국에 있는 축제를 50군데 이상을 가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에 사람보다 굉장히 뽑고 싶은 느낌이 확 나죠.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능력들을 숫자로, 구체적인 경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제가 가진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봐요. 대학 입시는 여러분들한테 뭘 크게 바라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을 지내왔을 정도, 근데 내 주변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4번인데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두 갈씩 대화, 숫자, 이 모든 것을 이어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기세입니다. 기세. 면접은 뭐다? 기세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다 준비해도 이 기세, 마인드, 결국 뭐예요? 퀸의 마인드. 퀸의 마인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방법인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저만의 스킬을 하나 씁니다. 꺼드럭대기 스킬을 쓰는데요, 이 꺼드럭대기 스킬이 뭐냐, 나는 굉장히 지금 잘난 사람이다,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왔다, 나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기획자이고 굉장히 젊고 영앤 리치하고 이 교수님들이 나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자문을 얻으러 왔다, 날 초청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내서 한번 와줬다, 이런 마인드로 전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지. 실제로 그런 결과도 있대요. 그 연구 결과 중에서 그 몸짓, 행동, 자세 이런 것들이 긴장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 면접장에서 일부러 다리도 꼬고 들어가서 말고 대기실에서부터 좀 일부러 다리도 좀 꼬고 기대가지고 좀 이러고 있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긴장 푸는데 그럼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써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제가 실제로 연습했던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1번, 예상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뽑습니다. 두 번째, 이 예상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때 포인트는 정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 하나에 답변이 막 이렇게 길겠죠? 그럼 3번, 이 중에서 진짜 핵심만 남깁니다. 이 중에서 단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혹은 문장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핵심만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뭘 말하고 싶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에서 와서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더 썼어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싶고 융복합도 하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번 인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적었을 거예요. 막 적어. 뭐 나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빼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다 뺍니다. 융복합 빼도 될 것 같아. 영상 빼도 될 것 같아. 공연 빼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핵심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만 외우는 거예요. 핵심만.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어떻게든 만들어집니다. 말이 막 미사여구가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면접장에서 진짜 주의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내가 외운 것을 티내지 않는 거예요. 외운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번에 면접은 답변이 아니라 대화다, 대화.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준비한 답만 상대가 막 얘기해. 자기 할 말만 막 계속 얘기해. 나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드립을 쳐가지고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그냥 자기 할 말만 막 얘기해. 이러면 대화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면접은 뭐다? 대화다, 대화. 상황에 맞게끔 요리조리 여러분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면접이고 결국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외우지 말고 이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만 갖고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생각. 면접관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원자의 생각이 가장 궁금해요. 얘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획자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학교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마인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예술 경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해서가지고 잘 전달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봤자 직접 입으로 뱉어보고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고 하는 거에 정말 절반도 못 미쳐요. 결국 면접은 말하고 대화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고 상대방과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결국 승리하는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해보는 게 가장 빠른 연습이다. 제가 입시 면접 준비하면서 면접을 합격하기 전까지 몇 번을 봤냐면 7번? 8번? 서울예대도 보고 한예종도 보고 이렇게 다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면접의 본질. 면접은 대화구나. 그 다음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면접을 잘 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면접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일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면접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예술 경영인으로서 길을 걸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관문이 입시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고요. 혼자 준비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같이 점검해보는 자리를 갖고 서로의 답변도 봐주고 제가 좀 봐드리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봐주시고요. 좀 혼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사정상 학원 같은 걸 좀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제3자의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무나 오셔가지고 입시 면접 한번 좀 같이 파이팅 있게 준비하면 좋겠고요. 혹여나 나는 입시생이 아니지만 기획 관련, 예술 경영 관련의 직무에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 혹은 PT를 지금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있는 힘껏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면접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 강점을 발견하고 다듬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 경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면접에 대해서, 입시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1대1 오픈 채팅방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연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